운전면허 갱신하려면 꼭 시험장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줄 서서 번호표 뽑고 반나절씩 기다리던 그 과정,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단 3분 만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시험장에 직접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권 사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건강검진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제까지 스마트폰으로 가능할까요? 이 모든 걸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시니어분들이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교육해왔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단 3분 만에 끝내는 진짜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공공행정 시스템을 연구해온 김은석 박사입니다. 며칠 전 이웃에 사는 72세 정순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면허 갱신 문자를 받았는데 또 그 먼 시험장 가야 한다고요? 아침 일찍 준비해서 버스 2번 갈아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 무릎도 아프고 다음부터는 그냥 면허를 반납할까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안 가셔도 된다고요. 스마트폰으로 단 3분이면 신청이 끝난다고 말이에요.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시던 분이었죠. 그래도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며 따라 하시는데 이야, 정말 3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어머 진짜 됐네 하시며 웃으시는데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정순자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디지털 기기가 어렵다고 느끼시고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직접 발품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한 번만 배워두시면 앞으로는 정말 편해집니다. 시간도 아끼고 체력도 아끼고 교통비도 절약되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정순자님처럼 작은 변화 하나로도 일상이 훨씬 편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직접 가서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정확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리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알아둬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팁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수령 장소 선택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이 스마트폰 신청을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하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적성 검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을 여세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평소에 쓰시던 검색 앱을 여시면 돼요. 그리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운전면허 발급, 갱신, 적성검사 메뉴가 바로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민원 신청률이 6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사용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검색 결과 화면을 보시면 여러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나오는 걸 누르시면 되는데
꼭 확인하실 게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보세요. 공식 마크나 정부 기관 표시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항상 아들에게 부탁해서 인터넷 업무를 처리하셨대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출장을 가서 혼자 해야 했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따라 하셨는데 신청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 알았을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하신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비슷한 이름의 광고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대행업체나 중개 사이트는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민원 서비스 검색할 때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적성검사 신청 버튼을 찾으셔야 해요. 보통 큰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찾기 쉬울 거예요. 만약 안 보이시면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려보세요. 다음으로 준비물을 챙기셔야 해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여권용 규격의 얼굴 사진이에요. 이걸 스마트폰 갤러리에 미리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이나 밝은 색이 좋고 얼굴이 정면으로 나와야 해요. 둘째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이력이 확인되면 별도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고 해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해 주거든요. 74세 김정희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에 검진 결과지를 들고 직접 가야 하는 줄 알고 서류를 챙기느라 고생하셨대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니 건강검진 기록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사진 파일 이름을 여권 사진으로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훨씬 쉬워요. 갤러리에 사진이 많으시면 찾기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2년이 지난 검진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검진을 오래전에 하셨다면 먼저 건강검진부터 받으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 결과를 주로 어디에 저장해 두시나요? 이제 본인 인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카카오톡이나 패스 같은 간편 인증을 선택하시면 바로 끝납니다. 화면에 보시면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같은 선택지가 나와요. 이 중에서 간편인증을 누르세요. 그러면 카카오, 패스, 네이버, 토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평소에 자주 쓰시는 앱을 선택하시면 돼요. 간편 인증이 도입된 후로 민원 처리 시간이 70%나 단축됐다고 하니까 정말 획기적인 변화예요. 65세 이성호님은 인증서 비밀번호를 항상 까먹어서 고생하셨대요. 그런데 카카오 인증을 알고 나서는 단 10초 만에 해결되셨다고 해요. 이제는 인증서 걱정 없이 편하게 민원을 이용하신답니다. 화면에서 간편 인증을 선택하시고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인증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하신 앱이 자동으로 열려요.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인증이 완료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인증 중간에 화면을 닫거나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거든요. 보통 10초에서 20초 정도면 끝나요. 혹시 인증 절차가 어렵다고 느껴서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은 질병과 신체 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예요. 치매나 조현병 같은 주요 질병 여부를 묻는 항목들이 나와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 단계에서 질병 정보를 활용해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서래요.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없음에 체크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72세 정순자님은 이 부분에서 침해 없음에 체크하시면서 이제 이런 것도 직접 하네 하시며 뿌듯해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이제 사진을 등록하는 단계예요. 사진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갤러리가 열려요. 아까 저장해 두신 여권용 사진을 찾아서 선택하세요. 사진을 선택하시면 미리 보기 화면이 나와요. 얼굴이 잘 나왔는지 배경이 밝은지 확인하세요. 배경이 너무 어둡거나 모자를 착용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어요. 선글라스나 안경도 벗은 상태여야 하고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사용하세요. 사진 찍을 때 표정이 너무 굳어지진 않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수령 장소와 결제를 완료하시면 끝이에요. 화면에 수령 장소를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집 근처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찾아서 선택하세요. 주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곳을 자동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수령 장소를 선택하시면 날짜를 정하는 화면이 나와요. 달력에서 본인이 찾으러 갈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세요. 보통 신청하고 5일에서 7일 정도 후부터 선택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평균 5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70세 최명수님은 집 근처 경찰서를 선택하셔서 다음 주에 바로 찾으셨대요. 시험장까지 멀리 갈 필요 없이 동네 경찰서에서 받으니까 정말 편하셨다고 해요. 산책하듯 나갔다가 면허증 받아오시고 시간도 10분밖에 안 걸렸답니다. 수수료는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고요. 보통 10,000원 정도예요.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요. 카드 번호, 유효 기간,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접수 완료 화면이 나와요. 접수 번호를 꼭 메모해 두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확인할 때 필요하거든요. 마이 페이지에서 접수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수령일을 놓치시면 면허증이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니까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면허증 수령 장소로 어디가 가장 편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5단계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적성 검사를 마칠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 이제는 이 방법을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신청 방법은 다 아셨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팁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사진은 미리 촬영해 두시는 게 좋아요. 밝은 배경 앞에서 눈을 또렷이 뜨고 미소 없이 촬영하시면 규격에 맞습니다. 벽이 흰색이거나 밝은 색이면 제일 좋아요. 창문이 있는 곳에서 자연광을 받으면서 찍으시면 더 잘 나와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필터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필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백 필터, 미용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반려될 확률이 높아요. 공식 문서용 사진은 원본 그대로여야 하거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시되 자동 보정 기능은 꺼두세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뷰티 효과나 자동 보정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끄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혹시 증명사진 어플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앱들도 있지만 기본 카메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다음은 인증 방법에 관한 팁이에요.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 인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카카오톡, 패스, 네이버 인증 등 대부분의 간편 인증이 다 지원돼요.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주 쓰는 앱을 선택하시면 돼요.
가끔 공동인증서 오류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앱을 완전히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 보세요.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최근 실행 앱 목록에서 완전히 종료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대부분 해결돼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인증 방식을 한 가지 정해서 계속 쓰시면 다음에도 자동으로 인식돼요. 처음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더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증 방식이 가장 편하세요? 수령 날짜를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청은 잘하셨는데 정작 찾으러 가는 날을 까먹으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림을 설정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청 후 지정한 수령일을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거든요. 수령일이 지난 면허증은 자동으로 폐기되니까 꼭 확인하셔야 해요. 스마트폰 캘린더에 입력해 두시거나 문자 알림으로 설정해 두세요. 캘린더 앱을 여시고 수령 날짜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당일 아침에 알림이 오도록 설정하시면 돼요. 하루 전에도 알림을 하나 더 설정해 두시면 더 안전하겠죠. 중요한 일정은 주로 어디에 메모해 두세요? 가족과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하시면 훨씬 빠르고 즐거워요. 서로 알려주면서 하다 보면 어렵다고 느껴지던 것도 쉬워지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본인 인증은 반드시 각자의 휴대폰으로 진행하셔야 해요.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옆에서 화면 조작을 도와드리는 건 괜찮죠. 가족이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같이 하시면 훨씬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디지털 정보에 제일 밝으세요?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 활용법이에요. 접수 내역, 수령 장소, 날짜가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신청하고 나서 헷갈리시면 언제든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접수 후 취소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령 장소를 잘못 선택하셨거나 날짜를 바꾸고 싶으시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화면 하단에 마이 페이지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본인이 신청한 모든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접수 번호, 신청 날짜, 처리 상태 같은 정보들이 다 나와요. 가끔 확인하셔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신청한 내역을 꼭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세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게 훨씬 간편하다는 걸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예전에는 면허 갱신이 정말 번거로운 절차였어요. 시험장까지 가는 교통편도 알아봐야 하고 가서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3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온라인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이 든 사람은 직접 가서 해야 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올바른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면허를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 기간을 놓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위험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면허를 따야 하는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시 학과 시험이나 기능 시험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어요. 시험장까지 왕복하는 시간만 몇 시간인데 그걸 다 아낄 수 있죠. 비용도 절약돼요. 교통비, 식사비 같은 게 다 들잖아요.
무엇보다 체력을 아낄 수 있어요. 오래 서 있거나 기다리는 게 힘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차이예요. 제가 드리는 오늘의 한 가지 제안은 이거예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문자가 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그날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려다가 까먹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갤러리에 화면 캡처를 해 두시거나 유튜브 재생 목록에 담아 두시면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방법을 공유해 드리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정말 유용한 정보예요.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도움받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방법을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디지털 기기를 잘 모르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20년 넘게 공공행정 시스템을 연구하고 교육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정작 필요한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많은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 발급, 건강보험 조회, 연금 확인 같은 것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요. 한번 익숙해지시면 앞으로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차 과태료 고지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편리한 노년 생활을 위해 계속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사진 준비하는 팁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간편 인증 방법이 유용하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